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대위 소장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덕분에 여행은 잘 다녀왔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 여행을 사실은 한 3주를 갔다 왔는데요. 2주는 노르웨이, 1주는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략 3주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뜻깊고 알찬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여행 갔다 오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곧바로 드는 걸 보니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뭐 한국은 엄청 더웠다면서요. 그래서 그 또 한 번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구온난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구나. 예, 그리고 그 제가 얼핏 그 기사를 봤는데 나사 과학자가 이야기한 게 올해가 남아있는 나날들 중에 가장 그래도 시원한 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지구온난화는 정말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위기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만큼 그 신재생 에너지, 또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전 세상에 가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좀 보급이 돼야 되고요. 또 투자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가면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제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 산업, 예, 이 산업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저는 뭐 둘 다 좋았지만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두 나라 모두에서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처에 델프트라는 데가 있고요. 이 델프트에 가면 델프트 공과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앞서가는 공과대라고 하고요. 대학 자체가 공대인데 이 대학의 도서관이 외부인한테도 다 개방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냥 그 책들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열람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거의 뭐라고 그럴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밝고 예쁘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콘이라고 부르는데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 건물, 이게 이제 경사로처럼 되어 있어서 잔디가 깔려 있고요. 이 경사로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공대의 도서관을 덮은 꽃갈콘 모양으로 덮어놨던데 이게 한 4층까지 있고요. 이 따라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는 게 크루즈인데요. 제가 그 피어로드 크루즈를 탔는데 이게 그 텐트 박은 유럽의 유해진하고 뭐 그 팀들도 이렇게 이걸 탔는데 이게 100% 전기 크루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게 전기로 움직여요, 전기로. 그리고 전기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호텔 밖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 있던 장면을 제가 찍은 건데요. 이거는 오슬로에 있을 때 역시나 이것도 전기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인은 정확하게 어디서 문헌에서 확인은 못했는데 그 지역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6년까지의 연안에서 다니는 그 자체 크루즈는 새로 만드는 그런 크루즈는 다 전기 크루즈로 만들어서 다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뭐 다니던 것들은 차차 이제 뭐 페이즈 아웃 시키겠지만 단계별로 이제 뭐 퇴출시키겠지만 새로 만드는 건 2026년부터인가는 전기 크루즈만 생산해서 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 뭐 해외에서 장기 크루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별 수가 없는데 적어도 노르웨이 연안에서 다니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전기 크루즈로 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전기 크루즈 전용 이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키의 몇 배 정도 되는 높이에 그게 있는데, 제가 오슬로에 가서 한인식당 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큰 충전 박스를 통해서 이 큰 전기 크루즈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충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박해 있는 동안 1시간 반 정도 충전해서 연안을 다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피어로드 크루즈 1.5 hours 1시간 반 크루즈인데 이 1시간 반 충전해서 1시간 반 크루즈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크루즈뿐만 아니고 제가 이게 보니까 전기 요트를
제가 이건 베르겐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부두에서 전기 요트를 충전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중밖에 있으면서 이게 부둣가에 이런 게 여러 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기 요트 같은 거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걸로 충전해서 물론 이제 아직은 하이브리드겠죠. 그래서 그 뭐 휘발유나 뭐 디젤 같은 걸 같이 쓰기도 하겠지만 예, 이런 걸 전기로 충전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예, 지금 이미 요트들도 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 제가 한번 예,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그냥 내용은 이겁니다. 예, emission free electricity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 예, 온실가스 배출 제로, 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스타방에르 가면 석유 박물관이 있어요. 노르웨이가 원래부터 전 세계에서 한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스위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돼 있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에.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그 이른바 북해 대륙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해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그 석유 박물관에 있는 5분짜리 그 다큐 영상 보니까 예, 드라마식으로 약간 구성했던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We seriously got rich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예,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부유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속 부동산이 버블이 계속 심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산업이 너무 비대해져서 걔네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거기에 또 알랑방귀 끼면서 부동산 광고 받아먹는 그런 신문들의 선동성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맞장구 치면서 계속 이제 그 막 주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기득권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동산업계, 건설업계에 반하는 그런 기사들, 정보들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드물죠. 저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 하다가 뭐 엄청나게 까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 나라 국부의 굉장히 원천이고 나중에 제가 이거는 또 별도로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노르웨이 오일 펀드라는 게 정말 현명하게 운영이 돼서요. 예. 국민 1인당 지금 3억 원 넘는 정도로 지금 연기금이 비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연기금이 그 기본적으로는 석유 산업이라든지 예. 자기네들 석유로 돈 벌어서 주로 투자하는 게 뭐냐면 탈탄소, 탈석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막강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어쨌거나 이런 석유 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심지어는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걸 찍어 왔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엔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나라로 몇 년 연속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어 왔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안정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세대에서는 그렇지만 매우 부자가 됐지만 더 행복해졌나? 이게 석유박물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뭐 박물관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질문을 한편으로는 또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면 아마 선대인 TV를 10년 정도 따라오시면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저는 아마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뭐
몇 달, 1, 2년은 몰라도 정말 10년을 따라오신다. 10년, 20년을 따라오신다. 선대인 TV를.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20년을 선대인 TV를 운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제가 계속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잘 살게 되실 텐데 잘 살게 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해지시는 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혼자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야 정말 친절하구나. 예, 제가 다른 많은 나라들 가봤지만 예, 평균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이 상냥하고 친절한 느낌을 받은 면에서 예, 노르웨이가 1등이었습니다. 예, 스위스도 가봤지만 예, 그 스위스 사람들 굉장히 무뚝뚝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또 아시아 쪽 사람들 되게 이렇게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명백하게 뭐 꼬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제가 그런 걸 거의 느껴보질 못했고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일단 잘 살아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 미래를 내다보는 예,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 수준이 우리가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웨덴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근데 노르웨이 현지에 그 사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예,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복지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총리 한 분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총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노르웨이 국내에서는 추앙받는 분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이 의원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겠다. 나는 그냥 지우기만 하겠다. 뭘 지우냐? 사회적인 약자와 예, 빈자, 예, 가난한 사람들을 지우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축하는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일련의 정책들을 계속씩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 오일 펀드도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예, 그게 오일 펀드가 그냥 다 석유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석유에서 나오는 그 수입을 뭐 중동 국가들처럼 그런 왕족들만 그렇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노르웨이 오일 펀드라고 해서 그걸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각 민간 기업들이 벌어들인 거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세금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수익을 받아와서 그걸 비축을 하고 또 투자를 잘 운영해서 예,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예, 절반 이상이 사실은 직접적인 수익 그 노르웨이 오일 생산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현명하게 투자한 수익으로 지금 채워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 오일 펀드를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있고 1인당 예, 지금 그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노르웨이 오일 펀드가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를 위해 쓰겠죠. 오일이 예,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추세로 가면 오일이 자기네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질문은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경쟁 교육 같은 거 안 하고요. 우리처럼 대학 가려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한테 흔쾌하게 인사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 돌아오면 제가 유튜브 방송 때 꼭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해피데이를 만듭시다. 예, 매주 화요일 날 예, 해피데이 저희 유튜브 방송 실시간 방송을 하는 날은 해피데이로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해피데이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지금은 제가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 좋아요 받을 만큼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좋은 일을 좀 베푸십시오. 하십시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너무 각박해졌어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기부를 하시고 후원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가시고 이런 것도 좋고요. 저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 지하철에 가시다가 진짜 노약자분이 타시면 자리도 양보하시고 출입문 지나갈 때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잠깐 몇 초 기다려서 그분
편하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문 잡아주시고, 예,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요. 특히 2차 전지 투자하셔서 지금 수익 좀 많이 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예, 택시도 좀 타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해지거든요. 더 좋은 나가 된 것 같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도덕성이 높고 뭐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고 무슨 뭐 도덕군자여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부족한데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리치해지기도 하지만 좀 더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좀 더 해피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눠지는 게 예,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예, 여러분들도 더 지속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노르웨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좀 에피소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노르웨이가 독일 그다음에 영국에 이어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서 노르웨이가 한 5번째 정도로 그 전기차 등록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까지 포함해서요. 인구가 기본적으로 몇 천만씩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인구가 550만이에요. 예, 이런 나라가 이만큼 전기차 등록을 많이 했다라는 건 그만큼 전기차 침투율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냐? 즉 신차 등록률이 2022년 말 기준으로 79.3%.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고요. 예, 이게 이제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2023년 예, 1분기 기준으로는 84%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전기차 침투율이 가파르게 예, 올라 있는 나라다. 이게 그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이제 노르웨이의 그 EV 전기차 정책에 관련해서 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르웨이가 어떻게 이 전기차 정책에서 앞서가고 있느냐? 예,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도덕성이나 뭐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의식으로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방향으로 아주 과감하게 움직여가는 정책과 제도들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황을 좀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면 22년 기준으로 79.2% 침투율이고요. 총 재고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아직은 예,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전기차 신차 판매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예, 아직 전체 재고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예, 가면 갈수록 예, 전기차 비중이 많이 높아지겠죠. 예, 나라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6,500만 원, 예, 7천만 원 정도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세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일단 2022년까지는 100% 면세를 해줬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예.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예,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세가 25%가 됩니다. 사실은 노르웨이가 뭐 여러 측면에서 그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쩌면 되게 사악할 정도로 비싸던데. 예. 그래서 사실 길게 여행하기에는 좀 안 좋은 나라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비싼 물가의 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부가가치세,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인데 이 소비세가 워낙 높아서 그래요. 25%나 차지합니다. 예. 25%인데 이 25%를 지난해까지는 다 깎아줬어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부과할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전기차 관련한 인센티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구매세도 없고 수입세도 없다라는 거고 2023년부터 조금씩 이제 뭐 부과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25% VAT 부가가치세 면세고 23년부터 조금씩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피오르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오르드 건너갈 때 그 카페리로 싣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 면세를 기본적으로 면세를 해주거나 그 통행료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크게 감면을 해줍니다. 이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엄청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막대한 세수가 축 나는 것 아니냐,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은 내연기관차에서 비싼 차를 사는 그 차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징벌적인 과세 비슷하게 세금을 누진적으로 많이 매겨서 그렇게 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차 비싼 차 타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물려서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이제 잔뜩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2025년부터 노르웨이 내에서는 전기차의 생산과 판매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가서도 보면 아까 크루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로 치면 그 노르웨이 문화관광청의 홈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노르웨이 전체의 그 여행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안내해 놓은데 이 여행 페이지 자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The EV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해서 전 세계의 전기차 수도라는 표현을 아예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화의 진심인 나라더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게 뭐 전기 크루즈뿐만 아니라 게이란게르라는 그 피오르드 지역에 가니까 아예 이제 우리 트위즈 있잖아요. 그걸 개조를 해서 그걸 또 관광지에서 그냥 타고 다니게 그런 식으로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 바이크도 엄청나게 많이 대여를 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전기 크루즈를 비롯해서 환경의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예 홈페이지에 이런 것도 있고요. Go all electric이라고 해서 전기 크루즈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에 보면 이런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노르웨이 여행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 이럴 거다. It was electric. 그건 전기였어. 우리말로 옮기면 좀 그런데 하여튼 전기로 다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뭐 표현이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전기 크루즈 충전하는 충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오슬로 한인식당 하시는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1.5시간이면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를 다 충전할 수 있어서 연안으로는 크루즈로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